네, 코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제가 리플 홀더 분들에게 이제 디파이가 열렸다, 새로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열렸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영상을 안 보시고 오신 분들은 제가 그 영상 상단에다가 링크를 걸어 놨으니까요. 그 링크에 따라 가지고 보시고 두 번째 영상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 관련해서 질문의 경우에는 영상의 더보기란 요거 화살표를 클릭하시면 그 설명란에 보면 제가 링크를 남겨놨거든요. 단톡방에 대한 링크를 남겨놨으니까 단톡방으로 오셔서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뭐 오픈 채팅방에서 사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제 단톡방에 있는 링크로만 채팅방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리플을 가지고 어떻게 추가 수익을 내는지에 대한 원리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개념 설명이 주를 이룰 것 같은데요. 조금 복잡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본인이 좀 익숙하지 않은 내용이실 텐데 꼭 이제 이 내용들을 알고 이제 실제 본인들의 자산을 가지고 할지 말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내용을 알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 개념에 대한 용어를 조금 알아야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LP라는 개념입니다. 리퀴드 프로바이더라는 개념인데 요거를 우리말로 하면 유동성 공급자, 뭐 우리말로 해도 쉬운 게 아니죠. 유동성 공급자란 말이 있는데 이것들은 유동성이라는 게 결국 우리가 뭐 거래량이라든지 아니면 뭐 활성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즉 우리가 이 시스템에 어떠한 그 자산을 공급을 해준다는 개념으로 좀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LP라는 개념이 지금 제가 뒤에서 설명드릴 클레이 수압에서 적용되어서 그 여러분들이 리플을 가지고 리퀴드 프로바이더가 된다. 리플을 유동성을 공급한다.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의 역할이 정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그 스테이킹이란 말이 나옵니다. 스테이킹이란 말은 그 리퀴드 프로바이더랑은 약간 다른 말인데요. 스테이킹이란 말은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A라는 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A라는 코인을 묶음으로써, 즉 스테이킹 한다는 게 묶는다는 얘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뭐 1년 동안 내가 안 찾을게, 이 네트워크에 맡길게, 그거에 대한 기여 보상으로 A라는 코인을 추가적으로 얻는 경우, 이거를 보통 스테이킹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리퀴드 프로바이더라는 개념과 스테이킹이라는 개념을 구분해서 생각을 하시고, 지금 클레이 수압에서 리플을 가지고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을 때의 개념은 리퀴드 프로바이더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거래소라고 했을 때, 거래소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형태의 거래 양상을 띠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오더북 방식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뭐 그 스왑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방식은 오더북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텐데 간단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거래소에서 차용하고 있는 방식, 주식을 해보셨다면 주식에서도 차용하고 있는 방식, 즉 매도 호가가 이렇게 걸려 있고, 뭐 1,000원, 1,100원 이런 식으로 매도 효과가 걸려있고, 매수 효과가 이렇게 나타날 거잖아요. 뭐 900원, 800원 이런 식으로 나타날 텐데, 거래가 체결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간에서 가격이 만나야 되죠. 이런 식으로 오더북, 그러니까 우리가 주문을 이렇게 쌓아 놓는다, 이렇게 쌓아 놓는다는 방식이 오더북 방식의 거래소고요. 대부분의 우리가 뭐 코인원, 뭐 업비트 이런 곳에서 다 이런 방식으로 거래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해가 빠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수압 형태의 거래소, 즉 이제 그 수압 형태의 거래 방식은 뭐냐, 이것을 알려고 하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 수압 형태의 거래 방식은 DEX, 즉 Decentralized Exchange, 즉 탈중앙화된 거래소에서 주로 채용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 중앙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오더북 방식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이러한 오더북에 관한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공하는 업비트라는 회사가 있고 코인원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DEX 시스템에서는 클레이 수압과 같이 처음에 딱 만들어진 시스템만 있다 뿐이지 그것들을 따로 별도로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조정하는 게 아니고 코드로 짜여져서 이제 시스템이 짜여져서 그 시스템 내에서만 돌아가는 그런 방식이 이제 덱스 방식이고요. 그럴 때 요거 이제 거래 방식이 스왑 방식이다라고 합니다. 스왑 방식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텐데요. 네, 먼저 이러한 그 의무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의무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서 우리가 교환을 어떤 식으로 해가냐면, 결국 거래소라는 게 교환이잖아요. 내가 돈을 원화를 가지고 있으면 이것을 코인으로 교환을 하는 거잖아요. 결국 이게 교환이라는 행위인데, 교환이라는 행위가 우리가 원화를 가지고 코인으로 가져오는 거는 익숙하실 텐데, 우리가 코인을 가지고 코인을 좀 바꾸는 형태는
그렇게까지는 익숙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해요. 근데 원화도 일종의 KRW도 일종의 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똑같은 개념입니다. 즉 A라는 코인을 가지고 B라는 코인을 바꿔 가져간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즉 여기 A에다가 원화가 들어가면 원화를 가지고 B라는 코인, 우리가 비트코인을 예를 들어볼게요. 뭐 비트코인이라는 걸 가져간다. 이렇게 하시면 똑같은 개념이에요. 즉 그래서 A라는 코인을 가지고 B라는 코인으로 바꿔가는 개념에서 주로 쓰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코인을 바꿔가느냐라고 봤을 때는 요 우물 안에다가 우물 안에다가 코인 A라는 코인과 B라는 코인을 같은 가치만큼 넣어주게 됩니다. 공급을 해주게 되는데 이것을 바로 아까 앞에서 말했던 유동성 공급이라고 합니다. LP라고 하죠. 유동성을 공급해 놓는다. 자, 그러면 A란 코인과 B란 코인이 같은 가치만큼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A란 코인의 현재 시세가 내가 100원이라고 해볼게요. B란 코인의 현재 시세는 1000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우리가 요 안에다가 약 100만원치의 유동성이 공급되어 있다라고 봤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100만원이면 이렇게 되죠. 0이 6개가 되는데요. 네. 그러면 A란 코인이 50만원치 들어가 있어야 될 거고 B란 코인이 50만원치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됐나요? 자, 그러면 A란 코인은 50만원치고 B란 코인도 50만원치인데 개수로 보면 다르게 되겠죠? A란 코인의 개수는 몇 개가 되냐면 50만원치니까 저희가 0을 2개 빼면 5000개가 되겠네요. 그죠? 5000개, A란 코인은 5000개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B란 코인은 500개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개당 이거는 100원이면 50만원치고 B란 코인은 한 개당 1000원이니까 500개만 들어가도 50만원치가 되니까요.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현재 최초 시점에서의 이러한 유동성은 100만원치가 되어 있는 거고 그 각각의 개수는 A란 코인 5000개, B란 코인 500개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의 교환 비율은 어떻게 되냐면 1대 10이 되겠죠. 즉 A란 코인 10개를 가져와야 B란 코인 1개를 내주게 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내가 A란 코인을 놔두고 B란 코인을 가져가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가 A란 코인 10개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우물에다 넣으면 B란 코인 1개를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실제로 한번 해볼게요. A란 코인 10개가 여기 추가됐으니까 A 코인의 총 개수는 5010개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럼 B란 코인의 개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개가 줄어들었으니까 499개겠죠. 자, 그렇게 하고 나면 다음 사람, 두 번째 사람이 바꿔갈 때는 비율이 바뀌게 됩니다. 즉 교환 비율이 처음에는 10대 1이었지만 이제는 이게 이제 10대 1에서 미묘하게 깨졌죠. 뭐 10점 1대 1로 바뀐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B의 코인의 가치가 올라갔으니까요. 즉 이제 똑같이 바꿔 먹을 때 이제는 10점 한 개를 들고 와야 뭐 B를 바꿔준다. 이런 개념이 이제 적용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가는 사람은 이제 좀 많이 가져갔어요. 한 1000개를 바꿔갔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A란 코인을 다시 또 여기 넣은 거예요. 그러면 개수는 6010개가 됐겠죠. 그러면 대략 뭐 10.1이니까 뭐 100개까지는 못 가져가고 한 99개를 가져갔다 쳐볼게요. 대략적으로. 그러면 이 B란 코인은 400개가 남게 된다고요. 또 교환 비율이 바뀌었습니다. 아까는 거의 10대 1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뭐 한 15대 1 정도 되겠네요. 15대 1 정도로 이렇게 변동을 하게 됩니다. 자, 좀 느끼셨나요? 이거를 B란 코인을 우리가 지금 다른 코인이라 생각하지 말고 달러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한 개 1000원 한 개에 1000원 정도의 가치를 가지는 달러라고 생각을 해 보자고요. 자, 그럼 달러였다고. 그러면 처음에는 1달러에 10개를 줬었다고요. 그런데 나중에는 1달러에 15개를 줬네요. 그죠? A란 코인이. 그러면 결국 이게 뭐가 됩니까? 가격이 변동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가격을 결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바로 맡긴다는 개념이고 이게 바로 탈중앙화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왜 앞에 사람들이 바꿔가면 바꿔갈수록 나는 후순위 뒤에 바꿔가는 사람들은 그 비율에 맞게 바꾸고 싶으면 바꾸고 말라면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근데 이것은 완전히 독립된 건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A란 코인하고 B란 코인이 여기 안에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이 거래소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외부 거래소, 우리가 중앙화된 업비트나 뭐 코인원 이런 데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한 거래소에서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그쪽 가격을 어느 정도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요. 예를 들면 여기서는 1달러 가지고 15개를 살 수 있었는데 코인원 가면 1달러가 한 10개 정도밖에 안 됐었다고요.
그러면 거기는 이제 A 코인의 가치가 높은 거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1달러를 주고 15개의 코인을 사서 코인원에 갖다 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이제 15개를 가지고 10개만 주면 1달러를 얻고 5개는 남는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차액에 대한 외부 시세를 따라가는 그 개념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독립된 거래소지만 결국에는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고 그 가격이 형성된 것들이 다른 외부 시장이 있으면 그것들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적인 거래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구조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결국 이 덱스 거래소라는 거에 풀의 규모가 중요해지는 이유도 되는데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이 풀의 규모, 유동성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그 풀은 가격 변동이 덜 심한 거겠죠. 무슨 말이냐고 하면 우리가 오더북 방식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매도호가 매수호가를 걸 때 이게 듬성듬성 있을 수가 있잖아요. 1000원, 1100원, 뭐 1200원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거래소랑 시세가 여기가 1000원, 1001원, 1002원 이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는 거래소랑 당연히 이 여기 거래소가 안정적인 거래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풀의 규모가 크다는 얘기는 결국적 그 거래 규모가 크다는 그 것도 이제 되니까 이러한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내가 왜 설명을 했느냐? 일단 덱스라는 개념이 이제 알았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다음으로 아셔야 될 거는 요게 돈이 된다라는 거를 일단 아셔야 돼요. 왜 이게 돈이 된다라는 걸 아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 거래소는 우리가 업비트나 코인원의 그 수익 구조가 뭐가 있습니까? 바로 거래 수수료가 있죠. 거래 수수료가 있는데 거래 수수료 이게 0.2%라고요. 살 때 0.2%, 팔 때 0.2% 거래소별로 차이가 있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한번 내가 A란 코인을 놔두고 B란 코인으로 바꿔갈 때 0.3%씩을 수수료로 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내가 이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결국에는 수수료를 떼면서 이게 하나가 내가 공급해준 유동성 가지고 얘들의 일종의 거래소 사업을 하고 있었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게 여기 처음 나온 방식이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거래소가 여러 가지를 들어보셨을 텐데 요것들이 혹시 유니스왑, 그 다음에 팬케이크 스왑, 1인치, 저스트랜드, 뭐 스시 스왑 이런 것들을 한번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말씀드린 덱스, 즉 스왑 형태의 거래소들인데요. 이 거래소들은 기본적으로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그 거래 수수료를 수익 구조로 가지고 있고 또 두 번째로는 뭘 가지고 있냐면 거버넌스 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거래소에서 왜 무슨 거버넌스 이런 코인이 또 갑자기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우리가 보상을 줄 때 거래 수수료 0.3%씩만 줘가지고는 내가 내 소중한 자산인 리플이라든지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놓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들이 미끼로 끌기 위해서 이렇게 거버넌스 코인들을 만들었던 거예요. 유니스왑에서는 윤이라는 걸 만들었고 팬케이크 스왑에서는 케이크라는 걸 만들었고 이런 게 이제 결국 유니스왑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래소 코인이 나오게 됐고 그래서 이게 이제 수익이 더 극대화하게 되는 겁니다. 즉 내가 유동성을 공급함에 따라 가지고 거래 수수료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 시스템에 거버넌스 코인을 받는다라는 개념이 성립이 돼버리게 되는 거죠. 그럼 일종의 좀 이해도가 빠르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거버넌스 코인이라는 거는 결국 일종의 탈중앙화 거래소의 지분과도 같은 개념이다. 내가 결국 탈중앙화 거래소에 기여를 함에 따라 가지고 그 거래소의 지분을 어느 정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즉 이러한 우리가 거래소에 그 지분을 받고 그 다음에 그 기여를 하고 이런 것들의 모든 것의 기본은 뭐다? 이러한 변동성입니다. 변동성이 기반이 되어야 외부 거래 시세를 따라가니까 이렇게 이제 수익 모델이 좋아진다라고 보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리플이라는 자산은 매우 매력적인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변동성이 크려면 말 그대로 왔다 갔다 가격 변동이 커야 되는데 요즘 뭐 리플 가격 왔다 갔다 하는 거에 여러분들 다 잘 아실 테고 또한 워낙 거대하잖아요. 시가총액 4위인 거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는 최초입니다. 해외에서는 최근에 완이라고 하는 체인에서 그 디파이가 나왔긴 했지만 이거는 좀 사실 정말 마이너하고요. 이게 거의 세계 최초로 이제 리플이라는 거를
자산으로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해주는 거라고 좀 보실 수 있겠고요. 물론 이 제가 최초란 말을 좀 아껴야 되는 거는 리플이라는 것들을 팬케이크 스왑에도 이렇게 넣을 수는 있어요. 그 BSC. 근데 한국 국내에서 우리가 우리말로 되면서 이런 것들이 다 되는 것은 최초니까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이렇게 리플을 국내 리플 홀더들일 경우에는 이렇게 접근성이 뛰어난 게 생겼으니까 이번에 투자를 해보셔도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라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즉 그래서 이번 영상의 목표였던 리플을 가지고 어떻게 추가 수익을 내느냐에 대한 원리는 결국 내가 가진 암호화폐 자산 리플을 가지고 요거 기반으로 거래소 사업을 하는 클레이 스왑이라는 곳에 내가 자본금을 댄다. 즉 이제 이런 유동성을 공급한다. 리퀴드 프로바이더가 되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게 뭐 단순히 너무 허무맹랑한 소리는 아니구나. 왜 내 이거 리플을 맡긴다고 해가지고 얘들이 거래소 사업 뭐 이렇게 수익을 추가적으로 주느냐가 말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치고요. 자르고 저는 이제 계속 이어서 지금 촬영을 진행할 예정인데 두 번째는 실제 그러면 거래소에서 클레이 스왑까지 예치의 모든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또 더 좀 클레이 스왑의 구성 요소들 실질적으로 그러면 수익률이 얼마인지 예상 수익률입니다. 예상 수익률이 얼마인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구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이어가는 영상들을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바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리안 여러분.